5명, 6명이면 넓은 데서 할 거였나? 칠판이 좁아가지고 좀 이따 옮기는 걸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석생이 6명이거든요. 휴가가 7명이 결석이에요. 수빈이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고 하면 휴가자가 휴가자가 넷이고 이제 누구냐? 코로나 때문에 결석한 거 내가 중에 7명 정도? 우리반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다 나왔어요. 휴가자 셋인가? 아니면 하늘이 비 온대요. 거기. 어? 비 온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어수선한 게 좀 정리되나 싶었는데 좀 코로나가 좀 다시 심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좀 심해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상황 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위기 단계가 3단계로 급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휴강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촬영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와가지고 이제 혼자 떠드는 거죠. 그럼 졸라 재미없겠죠? 누가 봐도 졸라 재미없는 강의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 달은 그렇게 채우는 걸로 내가 조급해서 그런 거야, 나만. 다 안 조급하고 지금 다 놀러 갔잖아요, 그쵸? 나도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못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까지는 그래도 덜 조급해. 고3들이나 재수생은요 결석에 기억자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기억자가 없고 뭐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터 없이 계속 가요. 다 가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이죠. 지금 3일 뒤죠. 3일 뒤에 이제 드디어 수능 100일이에요. 디마이스 100이거든요. 디마이스 100 들어가면 제가 시간이 어떻게 가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100이 딱 되고 99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발이 안 보여요. 그냥 눈 깜짝하면 수능이야. 여러분들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정확히 한 달 뒤에 이제 긴팔 입고 시작하실 거고 또 한 달 뒤에는 이제 외투로 걸치고 올 거고요. 또 한 달 뒤에는 패딩 입고 오고 기말고사 치고 땡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등교가 미뤄질 거예요. 등교가 미뤄지면 우리 기말고사를 나이 먹고 치는 수가 있다. 기말고사 아무 나이를 먹고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너네 이제 고3이 돼서 기말고사를 치고 그때도 이제 겨울방학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제 3월에 또 개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걸로 보면 또 입시가 또 미뤄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너무 불안한데 정말 너무 최악으로 뭐 갑자기 이 사랑교회발 이게 진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올스탑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정말 대구 사태처럼 한 달 정도 막 이렇게 멈춰버리면 내가 볼때 수능도 2주 정도 더 미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능을 크리스마스 전에 치겠죠. 그리고 아마 4월 입학이 되지 않을까. 4월 입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것저것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 혼란에 피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우리는 근데 그런 거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긴 해야 돼요. 계속 가긴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수업할 건 저번 주 시험 봤던 이제 모의고사 있죠. 저번 주 시험 봤던 모의고사 해설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인쇄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작년 11월 고인 모의고사를 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뭘 할 거냐면 2022학년도 예비 시행일이라고 있어요. 그 이제 평가원에서 올려준 여러분들 수능에 맞는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1에서 34번까지 문학, 비문학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파트가 나눠져서 화자, 언매 이렇게 나눠져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총 45문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작이랑 언매를 다 풀어오시는 게 숙제예요. 우선 오늘 숙제는 이제 다음 주에 수업할 11월 모의고사 풀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는 6월 싹 다 풀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전체 해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2주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오늘 모의고사나 다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부지문의 문학 정도 이렇게 가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좀 얻어가셔야 될 거는 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비문학과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 중요한 이유는 별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답을 찍은 것과 틀렸잖아요. 그렇죠? 틀렸다면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내가 뽑아낸 거랑 좀 비교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가는 수업입니다. 이거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볼까요? 어디 있냐? 얼른 6병 쳤으면 좋겠다. 9병 쳤으면 좋겠다. 자, 우선은 뭐 이 시험이 이거 모의고사가 어려웠냐고 물어보면 저한테 수입을 해드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요. 왜 어렵지 않다고 하는 큰 이유는 뭡니까? 비문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어려운 모의고사가 이제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뭡니까? 보통 뭐예요? 비문학에서 엄청 기억에 남는 것들, 그렇죠? 비문학에서 엄청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의고사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지문은 사실 어떤 거냐면 41번 문제겠죠. 41번 문제는 경제 지문. 이게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제외하고서 사실 뭐 비문학이 어려운 게 있었냐? 라고 물어볼 때 썩 그렇진 않습니다. 썩 그렇진 않고. 그래서 근데 그 41번에 나오는 경제지문 있잖아요. 그 물가에 관한 지문은요, 사실 오늘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하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11월 모의고사에 경제가 있어요. 그 경제 지문이 좀 더 현재 상황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걸 해드릴 거고, 오늘은 앞에 나와 있는 인문사회 지문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피셔야 되냐면 16번 정말 쉬운 교류 분석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쉬운 거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모의고사 진짜 오래됐죠? 오랜만 아니에요? 그죠? 모의고사 이렇게 해설하는 게 여러분들 해설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감을 잃었겠죠? 감이 좀 떨어졌을 텐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비문학을 봐야 할 때,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 얘들 봐봐.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글은 이렇게 문단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 여러분들은 비문학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 나는 비문학을 과연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수능 시험의 9번은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수능 시점으로 이제 전략을 짠다고 하면 화작문을 먼저 풀고 문학을 풀고 비문학을 풀어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 메커니즘 아래에서 화작문을 20분 안에 풀게 되어 있고 보통 문학을 28분 안에 풀게 되어 있어요. 28분 안에 풀게 되어 있고 이제 비문학을 30분 안에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킹. 그러니까 어떤 실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진짜 어려워하는 거는 우선 이 비문학을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문학까지는 어떻게든 다 해요. 그리고 화작문도 어떻게든 푸는데 여기서 또 시간이 한 플러스 2에서 3분 정도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22에서 23회에 걸리고
얘를 28분 안에 푼다고 하지만 28분 안에 4지문이면 한 지문당 7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32분 정도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55분이 되고요. 이걸 80으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25m 안에 세 지문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 지문당 8분이겠죠. 그럼 마킹을 해 못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짠다고 하고 전략을 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비문학이든 모의고사든 뭐 이렇게 풀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지문을 못 풀었어요 이 말을 나한테 제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시간에 다 푸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이런 말들을 했다면 우선은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실력 부족이 깔립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 다 잘해도 괜찮으니까 푸는 거 다 맞춰. 근데 결론적으로 한 지문을 못 풀었다는 건요 실력이야. 얘들아 80분 안에 45번까지 있는 문제들을 다 푸는 것도 능력이야.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한 지문을 못 푸는데 80점 넘는 애들 되게 많아. 의외로. 그러면 그 한 지문 다 맞으면 몇 점입니까? 90점대야. 한 지문 막 대충 시간 써가지고 3분의 1 찍었어요. 그런 애가 80점 초반 82 막이래. 82야. 한 지문 못 풀었대. 그럼 적어도 비문학 한 지문 4문제라고 치면 보통 킬러 지문 남으니까 11점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11점은 몇이에요? 93이야 얘들아. 근데 그래서 만년 2등급인 거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수능적인 부분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건 사실 이 비문학인 것도 맞지만요 이 앞부분도 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거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15문항에 대해서 20분 안에 풀어야 되지만 앞으로는 11문항에 대해서 10분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문항을 여러분들 선택 과목에 맞춰서 시간을 재고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시간을 이거 어떡하죠? 돼요. 진짜 어려우실 거라고. 아무튼 지금은 또 다시 비문학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고 이제 비문학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글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맨날 이제 이번에 우리 3주 4주 동안 수업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가 되냐면 생각이라는 말이야. 생각.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강사들이 이론을 깔고 가요. 그러니까 비문학도 이론이 엄청 많아. 강사들 이제 뭐 이론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분법이라는 이론이 있죠. 이거에 이제 아류적으로 뭐 이항대립이 있고, 그래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는 뭐 이원준 합판이 뭐냐면서 뭐 되게 이거 되게 오글거리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무슨 합판이 뭐니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다 괜찮아요. 이런 것들 역시 다 못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정답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봐봐. 우리도 글을 읽고 우리도 못 찾아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쵸? 아니 그거는 어떻게 가든 크게 상관은 없어. 그래서 내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재수생들이랑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 많으니까 내 수업을 들으면서도 김승리의 수업을 듣기도 하고 김동생 수업을 듣기도 하고 유대종 수업을 듣기도 하고 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을 굳이 듣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마다가 풀이법이나 찍어주는 게 거의 다르기 때문이야. 좀 달라. 뭔가 접근하는 다양성이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책임져 주시는 게 좋아. 이해되시니? 하나에 매몰되면 썩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의 비문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거지만 내 비문학은 그냥 말 그대로 연결이에요. 생각해서 연결해서 핵심을 찾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론이 필요가 없어. 물론 문학은 이론이 필요해요. 뭐 이론이라는 게 별건 없고 그냥 스킬이죠. 합리적으로 잘 추측해보기, 생각 잘해보기. 근데 비문학은 얘들아, 그리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50 이상은 해. 근데 왜 틀려? 못 따라가니까. 건지지 못했으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체크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자. 오랜만에 진짜 이 강의실이 횡한 걸 내가 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우리 처음에 여기 딱 오고 나서잖아. 해영딱 오고 나서 수빈이 하나 있었을 때 우리가 한 명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자, 우선은 이 지문은요 사실 지금 현행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봐봐. 자, 1문단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에릭 버니 청시한 교류 분석 이론. 자, 교류 분석 이론은 심리치료 및 상담에 대해 널리 활용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로 뭐가 있다? 자아 상태가 있고 스트로크라는 상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처음에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문학 딱 처음에 봤을 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과연 단지문이냐 중지문이냐 장지문이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왜 체크해야 돼? 왜 체크해야 될까 이거? 단중지문, 단중, 장지문을 왜 체크해야 돼? 핵심을 다루는 개수가 달라서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핵심을 다루는 개수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지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지문이에요. 단지문인데 단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이제 단지문인데 짧은 지문이죠. 짧은 지문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현수능의 메타입니다. 자, 메타라고 하면 우리 로라는 친구들 잘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현재 수능이 요구하는 바예요. 현재 수능이 짧은 지문을 많이 추구해요. 대신에 뭡니까? 밀도가 높아요. 글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데 사실 이 지문이 내가 왜 현재 수능에 어울리지 않냐고 해서 얘는 밀도가 상당히 낮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밀도가 높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개의 문단에 뭐가 많은 겁니까? 정보의 양과 깊이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문장, 두 문장을 읽으면 물음표가 많이 뜨는 거. 좀 꼬이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현재 수능의 메타예요. 현재 수능은 장지문이 나오긴 하는데 올해 이제 유평 이후로 얘기를 해요. 올해 유평 이후로 장지문도 어떻게 나왔냐면 비문학이 가와 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나에 어떻게 연결되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지문화가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두 지문 같은 경우에 짧아 이런 단지문들이 나와. 대신에 과학과 이런 것들을 엿다가 박아놓는 거예요. 과학이랑 경제를 이런 데 많아요. 왜냐? 이 가나 장지문에는 인문예술 지문이 많이 들어가. 인문예술, 사회 이런 쪽으로 좀 지금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구평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 근데 이게 과학이 나오면 사실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문학의 난이도가 쉬워졌냐면 이 장지문이 나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지문이 두 개가 되잖아. 그치? 단지문이 두 개가 된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가에서 말할 수 있는 핵심의 내용이 한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한두 개가 나에 어떻게 연결되느냐의 문제야. 여기서 확장을 할 거야, 비교를 할 거야, 대조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능은 어떻다는 겁니까? 꽤 쉬워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왜 다르지 않아요? 문학이라고 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거잖아.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 2018년수는 그때 불국어 보고 들어왔잖아, 여러분들. 그쵸? 그 지문도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한번 할 거지만 진짜 여러분 토 나와. 와, 이게 막 진짜 존나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게 그냥 안 풀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거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버려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 다 틀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에 굳이 시간 쓰지 말고 틀려. 어차피 1컷은 그런 문제가 두세 개 있으면 80대야. 그거 틀리고 맞을 걸 다 맞으라고. 시간 굳이 싸매지 말고. 그런 걸 구분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전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겪고 나서 작년 수능을 또 겪고 나서 무슨 합인 거야? 비문학이 조금 쉬워졌죠. 야, 이런 독서 가지고서 애들 괴롭히지 말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고 나머지는 단지문들이 나오게 되고 대신에 뭘 어렵게 하고 있는 지금 문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도 이제 기존 유형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문학도 기존 유형 말씀드릴 거지만 기존 유형 뭐 현대시 2개 아니면 현대시의 고전 현대수필 하나 그리고 현대소설 고전 산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전시가의 고전수필 아니면 고전시가 2개 뭐 이렇게 나오던 방향성이 다 깨졌어요. 올해 6월부로 다 깨졌습니다. 대신에 막 고전 소설에 막 시나리오 막 얹어버리고 막 지문 길이가 막 2장이야 막 이래. 그렇게 된다니까. 미쳐버려. 진짜 눈으로 돌아가고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런 느낌이야. 실제로 유평에는 전우치전에다가 전우치가 얹혀져서 나왔어요. 전우치전이라는 고전 소설에 전우치 시나리오를 얹어가지고 둘이 겹쳐가지고 비교하는 신비형들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시간을 막 뺏는 거야. 그럼 비문학에 밀도 있는 친구들 보면 눈가리가 돌아가게. 이해되니? 그러니까 1컷이 유지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을 우선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지문이 수능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자, 1문단에 보면 에릭 버니찬시안 교류 분석 이론은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아 상태라는 이론 하나랑 스트로크라는 이론 하나가 있잖아. 그치? 이거를 한 문단씩만 얘기해도 이미 세 문단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돌려서 뭘 더 추가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지문이랑 중지문이랑 장지문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앞에서 이 1문단에서 핵심을 얼마나 던지느냐의 문제야. 그럼 얘는 뭐하고 있니? 대놓고 말해주고 있잖아. 내가 교류 분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거는 자아 상태랑 스토크가 있어. 그리고 이 문단 뭐 뭐라고 말해요? 자아 상태 모델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교류 분석 이론을 설명할 건데 자아 상태랑 스토크를 얘기하겠구나. 끝. 너무 쉽잖아, 방향 자체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은 사실 이제 나오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핵심을 얘기해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1문단에 예를 들면 교류 분석 이런 얘기가 있다. 여기는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가 있는데 자아 상태는 이런 게 있고 스트로크에 이런 게 있다. 그런데가 항상 들어가. 그런데 이런 자아 교류 분석 이론으로는 뭐 상대방의 심리하고 자아 상태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된 것이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문단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것처럼 대놓고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종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앞에 거 잘 보라고요. 앞에 거 잘 보라고. 단지문에서는 1문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중지문 이상부터는 1문단, 2문단에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뭘 얘기하니? 라는 말이 나와줘야 돼요. 나 이거 얘기하는구나. 밑줄 치면서 그냥 딱딱딱 핵심을 동그라미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잠깐만, 저 앞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 다행이다. 여러분들에게 이쁜 주고 싶어가지고 책으로 적혀놓은 거 먹고 있거든요. 개 걸려 진짜.
총 쏘고 싶어서 진짜. 근데 저게 보기 편해요. 노란색이라서 눈도 편하고. 자, 그래서 나도 모의고사를 풀면 체화가 난 돼 있잖아, 사실. 그죠? 난 체화가 돼 있으니까 사실 그냥 뭐 이거 동그라미 치면 누가 동그라미 쳐야 될지 나는 알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다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비문학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요. 그냥 글이라는 것 자체를 네이버 뉴스밖에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네이버 뉴스 이에 뭐 글 보는 거 있어요? 그것도 네이버 뉴스 봐서 스포츠나 보잖아요. 와, 씨, T1이 졌네. 뭐 이러고 롤이나 보고, 야구나 보고, 축구나 보고, 해축이나 보고, 와, 호흡이 골랐네. 뭐 이지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거 뭐예요? 인스타. 애들 인스타 보면서 와, 재밌겠다. 인스타 보면 말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글이라는 거를 접할 수 있는 게 시험 말고 없어. 그렇죠? 교과서 뭐 그런 거 여러분 집중해서 보면 대충 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글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 자, 그러고 이분 단어는 이런 말을 하죠. 자아 상태 모델. 자, 자아 상태 모델은요. 자, 인간의 성격을 A, P, C의 세 가지 자아 상태로 설명한다. 자, 인간의 성격을 A, P, C의 형태로 설명하면 A를 뭐라고 해요? 어른이라고 하고, P를 뭐라고 합니까? 어버이라고 하고, C를 뭐라고 해? 어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뭡니까? 어덜트, 페어런츠, 뭐가 되니? 칠드런. 이렇게 차이가 그런 거 되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진짜 그죠? 자, 이렇게 나눠야 되고, 자, 설명하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이 되면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얘네들은 뭐야? 모두 필요하죠. 자, 모두 필요하다. 자, 이때 자아 상태란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사고 감정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자,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도 있다. 특정 상태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자,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어떤 개념을 제시를 해줬고, 자, 개념을 제시를 해줬고, 특정 순간마다 자아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못 던지니? 못 던져요? 개념에 따른 사례를 던지죠. 자, 여러분들 내가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례는 여러분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어떤 지문이냐고 얘기하면 인문지문이죠. 쉬운 말로 인문지문인데요. 인문지문에 어떤 이론을 던질 때는 대부분 뭘 끌어오냐면 사례를 끌고 와요. 사례를 끌고 와. 왜? 잘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례를 끌고 오는데 이 사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사례는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써먹어요. 이해되니? 예를 들면 A를 설명할 때도 예스고요, B 설명할 때도 예스고, C 설명할 때도 예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돼. 가령, 그러니까 내가 이 말 있잖아요. 자아상태 모델이란 이러면서 뭐 특정 순간에 보이는 일련의 행동, 사고, 감정의 중체 막 이딴 것들을 얘기하고 막 얘기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뭘 이해하면 된다고? 사례를 이해하면 된다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고? 여러분 매달리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푸는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모르는 말에 매달리는 거야. 아니 모르는 말에 왜 매달려? 얘들아 중요한 건 설명해줘.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감정이입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자, 봐봐. 내가 글 쓰는 작가야. 내가 글 쓰는 작가인데,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한다, 진짜. 이거 고3 거 설명할 때 이 얘기거든. 저번 주에 이제 감각수용기 질문을 하는데, 뭐 감각수용기에는 뭐 표피, 지피, 뭐 감각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감각신경세포에는 뭐가 있냐? 뭐 감각수용기라는 게 이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수용기에 세포가 변형이 되면 무슨 뭐라 그래? 마이너스 70mV가 뭐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플러스 30mV가 돼서 이런 뭐 100mV의 전이차가 뭐 활동전이라고 한다. 야, 나 문과야. 이걸 내가 왜 기억하고 있겠어? 해설을 내가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니네가 글 쓰는 사람이라면 내가 활동적이란 감각수용기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탈분극이나 전이차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30이 되면 뭐 탈분급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 뭐 마이너스 70 들리면 전이차가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숫자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100mV의 전이차가 일어나는 거를 활동전이가 뭐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찐 문과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이차나 탈분급을 내가 알 게 뭐야? 모르잖아. 근데 글 쓰는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전이차와 탈분극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얘 얘기를 안 하지. 전이차와 탈분극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주죠. 이해되니?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모르는 말들은요, 남들도 모르는 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 뒤에 사례를 보고 이해하면 돼. 항상 매달리면 시간은 갑니다. 우리 편 아니야.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의 편을 만드시려면 적절하게 잘 뛰어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이해되니?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한 게 우리의 이 모의고사 수업의 일환이야. 이 내용 필요 없어. 이거 수능이 안 나와. 뭐 APC 모델 나오겠냐? 안 나오죠. 단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건 내가 글을 보는 방향이야, 경하나. 졸려 죽겠지. 이제 잠깐 얘기해줄까? 토요일에 로또 맞았어. 로또 맞았어. 3등. 눈이 떴지. 3등 맞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얼마예요? 10만 원? 120만 원. 당첨은 160만 원이에요. 세금 떼고 122만 원 나왔습니다. 존나 쉽게 졌니? 내가 왜 토요일 아침에 오잖아. 내가 왜 습관적으로 로또를 사. 야, 인터넷으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토요일에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얘네들 갈비를 먹여야 되나 아니면 치킨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날은 치킨 먹었거든요. 나가기 좀 그래가지고 치킨을 먹었는데 근데 그 전에 아침 9시 반인가 갑자기 로또 생각이 난 거야. 내가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샀지? 5,000원 딱 잡아서 사는데 10초가 안 걸려요. 그러고서 원래 보통 무조건 확인하면 떨어진 거니까 확인도 안 해요, 잘.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롤이 끝났어요. 친구들 롤 하다가 롤이 끝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로또 생각이 쫙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확인해볼까? 로그인 딱 하고 딱 눌렀는데 원래 보통 아무것도 안 떠요. 정상이거든요. 근데 뭐 떠는 줄 알아요? 팝업에 위너 아직 미수령한 고액 당첨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뜬 거야. 눈이 진짜로 어떻게 되냐면 저 앞에 여자친구가 TV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쳐다보고 약간 심호흡을 하고 이 고액 당첨 3등부터 해야 된다. 3등, 2등, 1등이 고액 당첨이거든요. 그래서 순간 철렁했죠. 내가 1등이면 1등이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딱 이렇게 누르니까 3등이에요. 3등이면 얘들아 번호 6개를 5개 맞은 거야. 번호 하나 더 맞았으면 실수령 16억이었어. 2등은요? 2등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몇 개 맞추면 돼요? 2등은 6개를 다 맞추는 건데 그 5개를 맞추고 보너스 번호를 하잖아요. 그 보너스 번호를 맞추는 거야. 1등은 뭐예요? 1등은 6개 다 맞추고 난 5개를 맞춰가지고 1등 10은 뭐예요? 1등 이번에 22억인가 있었거든. 세금 때문에 15억 9천인가? 세금을 어떻게 떼요? 22%인가 30%대가요. 그래도 15개는 야 16억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평생 만지지 못할 돈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운이 이거 뭐라 그러지? 살면서 이런 거 맞아볼 기회 없어. 로또 뭐 누가 먹겠냐? 나 모든 그러니까 4등 맞아본 게 마지막이야. 살면서 로또를 내가 5,000원을 몇 번 맞아봤는데 4등 한 번 맞아보고 이번 3등 맞아본 거야. 그래서 살다 보면 2등 한 번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20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했어. 그동안 로또 산 거 이제 회수했다. 로또 얘가 나온 지 엄청 오래됐잖아. 나도 그동안 로또 꽤 많이 샀거든요. 물론 무조건 5,000원씩 사요. 근데 5,000원은 내 행복회로를 돌리는데 드는 비용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5,000원만 사는데 그냥 한번 회수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사실 이번에 사실 밥 사줄 때 엄청 많이 썼어요. 또. 이것저것 많이 나가서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많이 결석해줘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3 애들은 고3 재수생들은 이제 다음 주 100일이잖아요. 100일이어가지고 이제 그냥 뭐 해주는 거 대신에 박사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쌤 지금 고3에 재수생 거의 한 3, 40명 넘게 되고 있거든요. 걔네 박사 주는 거 어떻게 지옥이야. 네, 그런 거는 뭐다 회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주환 참겠지? 그렇죠. 근데 뭐냐면 그런 거 주면 죽여올 거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대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 예를 보면 이런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보자. 김군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차를 보고 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든다. 뒤따르는 차가 없는 곳에 얼른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면한다. 자, 이거 무슨 상황이 될지 알겠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맨날 운전하는 거 보면 가끔 그래 붙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고요? 저희 쎄발새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운전하면 욕이 들어요. 진짜로. 나중에 윤찬이 막 운전하다가 이런 상황 생기잖아요. 내가 볼 때 진짜 5만 가지 쌍욕 다 말할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근데 성인군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짜죠. 자, 그래서 이때 김구는 A 자아 상태 뭐야? 어른 자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A 자아 상태는 A 자아 상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자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끼어들었던 차가 사라지자. 자, 보세요. 여러분, 글의 전개 방식 보입니까? 글의 전개 방식이 어때요? 사례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니? 이어가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많다고요. 생각보다 글을 읽으실 때. 그럼 우리가 사실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이 사례에 따른 뭡니까? 자아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지. 이 말을 포인트 잡는 생각을 하셔야지. A가 나왔으면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P가 나오겠지. P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니? C가 나오겠지. C가 나오게 되면 얘네들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이게 되게 별거 아닌 말 같잖아요. 이렇게 말로 들으면요. 아니, 그거 누가 생각을 못해?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되새겨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습니까? 이런 생각 하면서 문제 풀었니? 아니지 않나? 여러분들 그 읽고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잖아. 그래서 문제 보고 이게 있었지 이러면서 돌아가고 적어도 여러분들 글을 다 읽고 문제를 봤을 때요. 뭐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 3개 정도를 여러분들 스스로 지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 그게 생각을 했다라는 증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용 문제 딱 보면 야, 글을 그럼 왜 읽었어? 그냥 성질 맞춰가지고 찾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김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저런 운전자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한다. 이때 김구는 뭘 바뀐 겁니까? A자아 상태로 뭘로 한 거야? P자아 상태로 변경했죠. 그래서 P자아 상태가 뭔데? 자, 자신 혹은 타인을 가르치려 들거나 보살피려 하는 자세를 취하는 자아 상태다. 그러니까 자신 또는 타인, 자신 또는 타인을 가르치거나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자. 그래서 이런 인식을 잘 기억해야 돼.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이나 태도, 사고를 내면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 자, 어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통제했던 부모의 역할을 따라하고 있다면, 자, 뭡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체크할 게 뭡니까? CP와 MP죠. CP와 MP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일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에요? 묶으셔야 돼요. 묶으셔야 됩니다. 자, CP, MP. 좀 이따가 뭐 나옵니까? C자의 상태 AC, FC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묶는 게 아니라 보통 CP, MP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AC, FC 이따가 나오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은요, 종합해서 짬뽕에서 문제 무조건 하나 나와. 이해되십니까? 문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자가 상태에서 P가 넘어갔는데 CP랑 MP로 분류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눈이 있기 때문에 밑에 가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AC도 있고 FC도 이렇게 보이게 되면요. 100% 여 유형에 대한 문제는 등장한다는 거야. 이건 100이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별거 아닌 말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듣는 친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는 사람이 없어.